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연락사업팀 신원석 연구원입니다. 본 교육 영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이라는 규정이며 반드시 수행기관이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는 내용이니 이를 감안하시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로는 산업기술국제연락사업, 에너지국제공동사업, 기타 해외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그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연락사업팀이 진행하는 양자, 다자 공동 R&D 사업은 산업기술국제연락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은 본 지침에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평가관리 지침의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선정 전 진행하게 되는 평가 관련 규정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 제15조에 설명되어 있는 사전 검토입니다. 사전 검토 시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신규 사업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토대로 전담기관은 제출 서류와 신청 자격의 정적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제출 서류를 검토할 때엔 해당 서류의 기입란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히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신청기관의 신청 자격을 검토할 때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에 신청기관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미 개발되었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지원받았던 과제와 중복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신청기관이 다른 국제과제를 진행하면서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상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 다음으론 현재 수행기관과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을 기준으로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지를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통해 점검합니다. 그 이후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각각 10% 이상인지 또한 3750, 즉 과제 책임자로서 3개 과제,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 과제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신청기관이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가 적정 정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이며 중견기업은 최대 5개입니다. 하지만 각 기업이 최근 3개년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0 미만인 1개 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 중견기업은 최대 4개로 동시수행 과제수가 1개씩 차감됩니다. 이외에 기타 적격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은 접수 대상에서 사전 제외됩니다.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에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중복성 검토 결과 다소 기구체과제와 중복성이 높은 신규 접수 과제는 신규 평가 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중복 내용을 삭제 혹은 변경하셔야 지원 대상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념평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평가란 신규평가 전에 수행기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적은 분량의 개념계획서를 평가하여 추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개념평가도 신규평가와 마찬가지로 재무건전성 및 참여 제한 등의 사전검토를 진행하며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념평가는 70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비대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7인 내외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삼설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은 제출 대상, 70점 미만은 제출 비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념평가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검토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은 1회에 하나며 해당 내용은 모든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념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개념평가 평가위원 종합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규평가입니다. 전담기관은 신청과제에 한해 신규평가를 진행할 시 발표, 서면,
현장 방문,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화상평가의 방법으로 신규 평가를 진행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전담기관이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육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유로스타 등의 해외 사무국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들은 중간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서 신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하는 유로스타2 신규 평가는 국내 수행기관의 역할, 국내 산업발전의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컨설팅 위주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담기관은 신규평가위원회를 수립하는 계획 단계에서 기술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시 추후 과제 종료 이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지식재산권 평가를 분리하여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규평가 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 책임자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총괄 책임자의 건강 악화, 개인 사유 등을 이유로 직접 발표가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장의 허가하에 다른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위원은 총괄 책임자의 발표 내용, 사업계획서, 전담기관이 필요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다만 신청기관의 우대 가점 및 간점 요인이 있을 경우 평가 시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각 평가위원마다 책정한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값이 최종 평가 점수가 되며 70점 이상의 경우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의 경우 지원 제외 과제로 분류되어 전담기관이 신청기관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 가능 과제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는 지원 가능 과제이며 산등 후 평가 결과 지원 제외이거나 예산 사정으로 과제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정평가 관련 규정 세부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과제의 최종 선정 후 협약 및 정부 출연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 제25조 협약의 준비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가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신규 과제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곧이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은 선정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검토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약 시 제출해야 하는 국제계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국제계약서와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수행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최종 선정 통보 시 함께 안내하는 협약 시 제출서류 안내물을 참고하시어 협약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협약 대상자가 해외 참여기관일 경우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 내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 대상자가 해외 참여기관일 경우 양장운동, 다자운동 편의점 사업 내에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이므로 이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협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는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RCMS라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적용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금 통장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전담기관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민간부담금 현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담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현금 또한 분할 입금이 가능합니다. 방금 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담금 현금을 협약 체결 시 입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행기관이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 해당 연차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대표자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기한을 협약 체결일이 아닌 연차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과제의 1차 년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이고 해당 수행기관이 납부 확약서를 제출한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대기업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겠다는 납부 확약서를 제출한다면 마찬가지로 위의 예처럼 2020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협약 시 제출하는 선택서류 중엔
신규 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과제 수행기간 동안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업비 요령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 동안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이를 증빙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관은 신규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이를 요청하여 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이 시급할 경우 협약 체결 시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약 준비를 마친 수행기간에 한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 시 화면에 보이는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이걸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모두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총 수행기간이 4년 초과 시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최대 3년이므로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협약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수행기관과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간 그리고 주관기관, 해외참여기관 간 개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협약을 체결한다면 국내 주관기관은 해외참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국내 전담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협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협약이 체결 완료되면 수행기관은 국제계약서를 협약 체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개월 이내에 국제계약서가 미제출된 기간 동안에는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계약서 제출 전까지 수행기관은 기간 자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후에 계약서 제출 후 자계자 이체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변경입니다. 수행기간 도중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협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협약의 변경에 의하면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협약 변경을 요청하거나 협약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수행기관의 통보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혹은 통보를 통해 변경 신청 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신청해 주실 때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이 협약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은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행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등 기업 유형이 변경되어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경우엔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협약 변경 승인선 사유 중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변경하시기 위해선 기존 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또한 총괄 책임자가 해당 과제와 무관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파견 또는 기타 총괄 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총 수행기간의 4분의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책임자를 변경하지 않고 과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과제로 지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유 중 하나인 수행기간 변경 요청 시엔 변경 후 수행기관이 변경 전 수행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종전 회사의 승계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 계약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결과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도 점검입니다. 전담기간은 수행기간 도중 과제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수행과제의 컨설팅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도 점검 전에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직접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거나 연구 발표를 통해 이상 징후에 대한 사유 및 추후 과제 진행 계획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 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도 점검 이후 점검 결과를 차기 연차평가 혹은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평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진도 점검은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연차평가는 매년 연차가 종료됨에 따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진도점검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평가는 2019년 10월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이 개정된 이후 연차보고서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방식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기간 동안 앞서 설명드린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 실태조사 혹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평가 이후에 차년도에 참여기간이 처음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자격 또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제15조 사전검토 제1항에서 설명드렸던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을 검토할 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년도에 참여기간의 추가가 승인되어 과제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규평가 및 최종평가와는 다르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주관기관은 기술시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 변경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연구발표회 개최를 요청하여 연차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차평가의 결과는 6가지의 결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입니다. 연차별로 수행기관이 계획한 개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추후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과제는 계속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해당 결과를 받은 수행기관은 평가 시 지적받은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중단 상실입니다. 중단 상실은 수행기관이 해당 연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부의 정책상 중단되거나 상대 비교 평가에 따라 하위 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혹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의 사유로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제의 추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 통보로서 해당 과제의 해박은 해약되며 수행기관은 결과 통보일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 성실에 대한 원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중단 불성실입니다. 중단 불성실은 수행기관이 연차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연도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미흡하는 등 과제 수행 결과가 매우 불량할 경우 수행기관이 받게 되는 연차평가 결과입니다. 중단 불성실 결과를 통보받은 과제는 중단 성실과 마찬가지로 해당 결과 통보로서 과제의 해박은 해약되고 추가적으로 문제과제로 분류되게 됩니다. 문제과제로 분류되게 되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과제 및 환수 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제재 및 환수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중단 불성실인 과제 책임자는 3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해당 연도에 출연금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조기 종료 혁신 성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사업계획서상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고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모두 결과가 우수할 경우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혁신 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는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며 사업비 전액에 대해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담기관 심의를 거쳐 포상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종료 보통입니다. 연차가 아직 남았지만 사업계획서상 최종 목표를 미리 달성하는 경우
해당 과제는 조기 종료 보통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조기 종료 성실 수행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수행기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조기 종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조기 종료 판정을 보류하는 것을 요청하여 잔여 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평가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평가는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 내에 별도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진 않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라 공통의료 요령대에서 추출하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평가는 과제 수행 도중 수행기간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 등의 수행기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전담기관이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또한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더라도 당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밝혀질 경우 특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담기관은 특별평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과제의 사업비 사용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결과는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행기간의 문제가 아닌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직권 혹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규정 내용은 바로 최종평가입니다. 최종평가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기간 종료 시 수행기관이 그동안 연구개발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주관기관은 총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제는 문제과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평가를 앞두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혹은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연구개발 성과 및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추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로 비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은 일반적인 수행기관의 전담기관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 대상 발표 평가 이외에도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해 공개 세미나를 통해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 개발 목표 달성 및 기술 이전 실적, 기술 이전 전도, 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 정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술로 징수 과제들은 모두 평가 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할 수 있고 필요시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를 별도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평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 책임자가 최종평가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괄 책임자가 개인 사유 등을 이유로 발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위원장의 허가하에 다른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발표 내용, 질의응답,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담기관이 미리 설정해둔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평가 점수는 신규 평가와 마찬가지로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최종 점수로 결정하여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과입니다. 혁신성과는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수행기간 동안 수행기관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받게 되는 평가 결과입니다. 연차평가의 조기 종료와 마찬가지로 최종평가 혁신성과 과제는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잔액에 대해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담기관 심의를 거쳐 포상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입니다. 보통이란 최종평가 결과 75점부터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받게 되는 평가 결과로서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추후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혁신성과와 보통의 차이는 과제 성공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보통의 경우 혁신성과 과제가 받게 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수행입니다. 성실수행이란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과제가 받게 되는 평가 결과입니다.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최종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하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를 뜻합니다.
성실 수행 결과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2019년 10월부로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불성실수행입니다. 불성실수행은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가 받게 되는 평가 결과로서 최종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당초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과제의 수행 결과가 매우 불성실할 경우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연차평가 결과 중 하나인 중단과 마찬가지로 과제의 해박은 해약되고 문제과제로 분류됩니다. 문제과제로 분류되게 되면 산학교수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제재 및 환수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가 중단인 과제 책임자는 3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